참으로 희한했던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자, 프랑스 대선은 1차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선 투표를 1, 2등 간에 하게 되죠. 1차 투표에서 몇 표라도 2등이 3등보다 한 표라도 이기면 2등까지 결선 투표를 가게 됩니다. 자, 현재 98%가 개표됐는데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이 중도 신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나선 마크롱이 젊은 친구죠. 23.8%, 국민전선 거구 정당의 르펜이 21.6%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결선에 간 적이 있죠. 그리고 공화당의 피용 후보 처음부터 여러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다가 마지막에 힘을 냈습니다만은 20%로 3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극자당의 멜랑숑이 막판에 급진을 했습니다만은 19.5%로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4등까지가 4%도 안 되는 이 차이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이단아, 기존의 사회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앙마르슈라고 하는 전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당을 새로 만드는 아직 40도 안 된 39살짜리 마크롱과 그 다음에 이 마린 르펜이 서로 대결을 하는, 그 마린 르펜은 극우 정당, 그래서 기존의 프랑스의 제도권이라 하면 공화당 사회당인데 공화당 사회당이 아닌 60년 프랑스의 양당 구도, 즉 프랑스가 드골이 60년대 말에 개헌을 한 이후에 치루어진 대선에서 처음으로 이런 양당 구도가 재편이 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진 이후에 각종 개방 정책을 자유주의를 하자는 거고, 한 사람은 반 이후에 보호주의를 하자라는 부분인데, 뭐 대체로 이 마크롱이 압승을 할 거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프랑스의 이번 대선의 이런 분위기는 국민들의 상당한 어떤 기성 정치를 다 바꿔버리자라는 반기득권의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이 프랑스 엘리트의 굴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듯이,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왔듯이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프랑스식으로 온 겁니다. 즉, 이 기성정당에서 벗어난 신진 중도 정당 후보 또 극우 후보를 결선에 보내버린 겁니다. 자, 프랑스는 이거를 대가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체제나 인물을 청산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이런 대가지점이 프랑스 정치 지형의 새로운 사조로 등장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는 실존주의, 그리고 이상주의에 이은 프랑스의 새로운 지배 철학이 지금 프랑스를 휩쓰는 정치 조류가 됐다는 겁니다. 이 대가지점이란 말은 2011년 티니지의 아랍의 봄 이 시위 당시에 시위대가 독재자 벤 알리 축출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구호인데요. 이 축출이란 말이 영어로 대가지인데, 이런 대가지라는 부분을 이제 이념화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축출이라는 구호가 일어나서 당시 무바라크를 축출시켰고요. 이런 대가지점이 마침내 프랑스 정치 지형을 바꾸는 이념적인 바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대가지점은 아랍의 봄 이후에, 그 자스민 혁명 이후에 벨기에 좌파들에 의해서 의미가 다듬어졌고, 벨기에 좌파들이 대가지점 선언을 통해서 대체 체제를 예단하지 말고 정치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이 모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체제가 무너지면 그럼 그 이후에는 어찌할 거냐. 한국의 국민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자학이다, 자선이다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벨기에에서 지금 정의된 이러한 용어, 대가지점, 즉 구체제를 제거한 이후 새로운 체제가 어떻게 될지는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일단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천천히 차후에 모색한다라는 거죠. 자, 프랑스 유권자들은 아랍 시대들처럼 급진적이지는 않으나 정치 토론 과정에서 대가지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인데 이번에 선택은 좌와 우에서 사회당과 공화당을 다 말려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 막판에 선풍을 일으켰던 극좌파 장리크 멜랑시옹은 프랑스가 구체제 청산의 필요성을 갖다가 지금 느낄 만큼 고통에 처해 있다면서 이 대가지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멜랑시옹이 좀 일찍 나왔더라면 극좌와 극우가 프랑스의 대선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너무 늦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어쨌거나 프랑스는 이 1년 전만 해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올란드 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 발스, 쥐페 전 총리 등이 경합하는 2012년 대선과 똑같은 양상이 이번에도 진행될 거다라고 봤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프랑스의 수십 년간 계속된 고실업과 저성장, 그 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국력의 축소, 또 외국인 난민들 테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겹치면서 대가지점 선풍이 몰아치게 되고, 그래서 구정치인들이 모두 탈락하고 아웃사이더들이 등장을 해서 멜랑숑과 르팽이 사실은 극좌 극우 양 측면에서 이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투사처럼 부각이 되었고, 마크롱도 대통령 보좌관 경제장관을 지냈지만은 탈당해서 기성정치 체제와 정치 체제와 차별화를 위해 이 앙마르슈라는 자신의 새로운 정당을 급조해서 나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의 메이 총리도 6월 달에 있을 총선에서 이런 대가지점이 영국에도 상륙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정치 60년 사상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가 모두 비제도권 정당 출신으로 채워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프랑스 정치의 대변혁도 지금 시간 문제로 이렇게 다가왔다 봐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수도 없이 지금 유럽의 극좌 아니면 극우 아니면 새로운 파퓰리즘 세력의 지배로 가고 있고 기존 중도 좌파 우파가 다 무너지고 있다 이랬는데, 프랑스의 중도 좌파 사회당 중도 우파 공화당이 다 무너지고 주변부의 미세한 파퓰리즘 정당이나 극좌 극우 정당의 후보가 4명 중에 3명을 차지해서 그 중에 2명이 다 대선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 30대 신의 마크롱은 기성정치권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그의 젊은 이미지와 합리적인 중도 이미지 등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크롱의 정당 앙마르슈는 프랑스에 지금 국회에 의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 뒤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후보를 내려고 하는 거고요. 급조 정당인 거죠. 자, 르펜은 최근에 기성정치권에 대한 염증,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프랑스 경제의 어떤 몰락 이런 부분을 딛고 극우 정당 후보였던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렇게 지금 이 정당에 당수를 하면서 이 정당을 기성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전선은 소규모 정치 집단에서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부상하기는 했지만은 주류 중도 좌우파 정당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소수 정당이었는데 2002년 대선에서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이렇게 사회당 조스팽 후보를 꺾고 결선에 한번 올랐지만은 15년 만에 그의 딸이 또 결선에 오르게 된 겁니다.
국민전선의 지금 하원의 국회의원은 마린 르펜의 조카인 마리옹 마르샬 르펜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인데 이번에 선정으로 6월 총선에서도 이렇게 바람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회당 공화당은 결국은 결선에 진출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묵사발이 돼 버렸습니다. 자, 현재 뭐 6대4 정도로 65대35 정도로 마크롱이 이길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르펜의 핵심 지지층이 훨씬 견고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지지 의사가 확고하다라는 어떤 응답은 마크롱은 76%고 르펜은 8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을 찍었지만은 결선 투표에서는 기권하거나 마린 르펜으로 옮겨가는 유권자들이 나오면 르펜에게도 대이변의 성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시뮬레이션에서요, 르펜 지지자의 90%가 투표하고 마크롱 지지자의 65%가 투표하면 50.07%로 이 르펜이 승리한다라는 어떤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1차 투표 직전에 한참 대선 후보 마지막 토론을 하고 있을 때 파리에서 쌍젤리제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테러리스트들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까지 이렇게 벌어졌고요. 일반적으로 테러와 이민자 문제, 프랑스 내 무슬림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프랑스 국민들의 의견이 강경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강경 대처할 걸로 목소리를 내온 르펜에게는 유리한 지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르펜은 결선 투표일까지 테러와 안보 문제를 최대 이슈로 이렇게 끌고 갈라 그러고요. 마크롱은 르펜이 유로존을 탈퇴한다, 보호무역주의를 표적으로 삼아서 개방대 폐쇄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즉 자신은 이유를 지키고 개방된 자유무역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정치 세력 간의 연정을 제안할 거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유권자들 여론조사에서는 EU에 남자라는 것과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것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또 이 프랑스가 나치 치하를 경험하면서 타 문화와 외국인을 이렇게 배격하는 국수주의적인 이 극우 세력을 좀 경계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과거 유대인 학살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마크롱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론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는 이번에 마린 르펜이 되기를 사실상 지원했고 오바마는 마크롱을 지원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기성정치 체제의 붕괴와 극자 극우의 돌풍, 그리고 포퓰리즘의 돌풍은 프랑스까지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자, 외국에는 이런 극자 극우 그리고 기성체제의 몰락 그리고 포퓰리즘의 만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대가지점이라고 해서 기존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대안이 뭐냐?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무너뜨리고 보자. 이런 것들이 프랑스 같은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국가 같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도 유행을 하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이것이 지금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번에 보수는 무너졌는데 가짜 진보는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이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다. 자, 프랑스를 보면서요, 한국의 정치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따라가려면 한참이나 남았다. 더 고생을 해야 발바닥이나 따라갈 것 같아 생각을 했습니다.